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 일단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시장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코스피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반면에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봐야 하는지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마켓 인사이드 하나대투증권의 양경식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새해 들어서 2000선 부근에서 지수가 계속해서 정체되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흐름들 장기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수가 단기적으로 좀 정체 상태에 있긴 하지만 흐름상에서 볼 때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좀 약간 조정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크게 한 4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동안에 그 재정절벽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시장이 좀 부담스러워했는데 그 부분이 어찌됐든 간에 부분적으로 타결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단기 재료가 소멸이 되고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같이 겹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미국의 양적 완화의 조기 논란이 최근 들어서 불거지고 있는 부분도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확인해보고 넘어가자 이런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화 환율이 속도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도 시장 내에서는 좀 더 주목해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부담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바닥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는 재정절벽에 대한 이슈가 부분적으로 타결이 되면서 시장의 하단은 굉장히 더 단단해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보기에는 1800선 정도에도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재정절벽 때문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이 많이 벗어나서 1900선 초반 저희가 보기에는 한 1930선 정도면 충분하게 시장이 지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흐름상에서 보면 2월 정도까지 1930에서 2050선 정도의 박스권 흐름이 전개가 되다가 이후에 우상향의 상승 흐름으로 다시 복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몇 가지 단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를 좀 주셨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는 일단 잠정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됐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IT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또 실적에 대한 전망이 또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분기 실적 시즌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예상치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 동기로 하면 한 50%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상에서는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모멘텀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애널리스트의 실적 추정치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기보다는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는 트렌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증가율이 작년 동기 대비 50%가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느끼는 실적 시즌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좀 더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 약간의 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은 또 한 가지는 S&P 500 같은 경우에도 4분기의 실적들이 초기 단계에서는 9%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지금 막상 어닝 시즌이 오늘부터 개막이 되게 되는데 실적이 2% 초반 정도밖에 늘 것 같지 않다는, 그러니까 실적들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어서 시장이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적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4분기 실적 보면 오늘 삼성전자가 굉장히 예상치를 뛰어넘는 훌륭한 모습을 보였는데 과다한 쏠림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기아차를 소위 빅3라고 부르는데 이 빅3가 영업이익의 비중이 우리나라 영업이익의 분기별로 한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시가총액이 빅3의 시가총액이 한 25% 정도 되니까 시가총액보다도 훨씬 높은 영업이익의 비중을 갖고 있는 이 빅3가 글로벌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성이 생기면 우리나라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그만큼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시장 내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고 펀더멘털에 대한 회복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업 이익 또한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펀더멘탈이 회복이 또 되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은 기업 이익도 자연스럽게 또 상향 조정이 될 텐데요. 이렇게 경기와 기업 이익이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는 앞으로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저희는 이미 경기는 바닥을 작년도 2분기나 3분기, 그러니까 특히 하반기쯤에는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기로는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완만하게 회복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시점을 꼽아보자고 하면 리스크가 가장 높은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2월 말 3월 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재정절벽에 추가 협상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국가부채
관련된 협상도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신정부에 대한 출범이 본격화되는 것도 3월 이후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3월 이후부터가 본격적으로 경기나 기업이익이 상승 속도에 약간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도 좀 시장을 바라봐야 할 텐데요. 앞서서 수급 포인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짚어봤듯이 어제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감도 또 있고 많이 이야기가 나왔듯이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에 대한 수급의 부담도 지금 좀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워낙 예. 많이 학습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아직까지 일시적으로 청산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좀 약간 안심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자기들의 벤치마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마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큰 우려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옵션 만기와 관련해 가지고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 수차익 정보가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이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3월 동시만기일 이전에 조금씩은 청산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청산이 되기보다는 완만하게 청산이 되더라도 일단 수급에서는 약간의 부담 요인인 것은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수급도 지금 현재로 보면 미국의 양적 완화의 조기 종료 논란이라든지 2차 재정결벽과 관련된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도 공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여서 당분간 수급에 있어서는 정체 국면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대형주가 좀 쉬어간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코스닥이나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볼 때 중소형주가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구간이 1월달과 2월달입니다. 예, 그런 맥락과도 연결해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시장 내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2012년의 마지막 시간에 2013년에는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을 해서 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포인트를 잡으면서 어떤 업종별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1, 2월 달에 남아있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위축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이 불확실성에 대한 마지막 정리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변동성을 이용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조정면이 나타날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엔 가격 매력이 최우선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순환매 양상을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저희가 당초에 제시했던 IT하고 제약과 통신, 필수 소비재가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양경식 이사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